뉴스에 그 심층을 파고드는, 그러면서 진짜 그 확실한 뉴스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안영환과 전략의 안전 빵빵입니다. 네. 자, 여러분. 자, 네 번째 아이템입니다. 주제입니다. 네. 박광자 씨 아들이 김현철 통일부 장관 내정자 청문회에 나온다라고 본인이 밝혔습니다. 네.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확실하게 시원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 와중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또 이상한 소리에서 열받겠습니다. 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11시에 월스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명호 부대님 제가 오늘 따라쟁이 하겠습니다. 자, 방재정 씨, 박광자 씨의 정말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죠.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23살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23살이에요. 그러면은 저희 아들에게, 물론 자주 싸우는 엄마이긴 하지만 제가 없다면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자, 시간은 흘러서 방재정 씨가 34살이 됐습니다. 이번에 김현철 청문회에 나오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착잡하다. 김현철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리고 어머니 박광자 씨가 사망하기 전과 사망한 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가감없이 얘기하겠다. 저는 이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이렇게 소란해지더라고요. 얼마나 한이 될 일을 많이 겪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 방재정 씨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간사들이, 통일통 간사들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간사들이 이거 못 나오게 하려고 꼼수를 쓴다면은 이건 전 국민이 벌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김현철이라는 사람 뭐라고 했습니까? 박광자 씨 사건 같은 것은 일찍 일어난 게 다행이었다는 둥. 그 다음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통과 의례다. 그러니까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박광자 씨의 그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을, 그러면 남북 관계를 위해서 통과 의례로 하나로 제상의 제물로 바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정말 사악하고 위험하고 반인간적이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없는 겁니다. 저는 사실 통과 의례, 저는 이제 그 사람이 말하고자 싶은 이야기는 이해는 가요. 저는 이해 안 가요.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거기서 사람이 숨졌어요. 그 다음에 무고한 시민이 숨졌습니다. 아니, 군인이 숨진 것도 아니고, 군인이 숨져도 안타까운데 무고한 시민이 그냥 새벽에 나갔다가 총 맞고 숨졌습니다. 그냥 가정주부가 아무 무기도 없이, 든 것도 없이 그냥 산책하고 있는 거 봐도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통과 의례다? 자, 가족들 입장은, 아니, 어머니가 금강산 좋다 해서 금강산 구경을 갔는데 사체로 돌아왔다? 그 부모, 그 자식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그건 통과 의례다? 그러면요, 우리 김현철 그분한테는 만약에 북한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북한에 폭격을 하고, 그럼 그것도 통과 의례라고 이야기하겠네요? 그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논리대로라면은. 저는 김현철 씨한테 정말 청문회 때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 박광자 씨가 그렇게 통과 의례로 목숨을 버렸으면 당신 와이프가 그렇게, 이 김현철 이거 보니까 이 사람 와이프가 대단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떤 사람입니까? 재건축을요. 완전히 딱지를요. 이거 사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딱지 사냥을 하는 이 와이프가 만약에 거기 갔다가 총 맞아서 공개 처형처럼 아까 짱버리님처럼 조준 사격 당해갖고 죽었으면은 이것도 통과 의례라고 당신은 얘기하겠냐? 그러니까 여 논리대로라면 투기하던 네 와이프 그렇게 돼도 당신 그렇게 얘기했냐? 전 묻고 싶어요. 그 논리대로라면 그래, 당신 통과 의례니까 우리 다 감수할게. 그래, 우리 얘들아 이거 통과 의례다. 국가를 위한 통과 의례다. 이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게다가 뭐 김현철 씨 보니까 목숨 바친 거죠. 이번에 뭐 김현철 씨도 보니까는 뭐 부동산에서 돈을 꽤 많이 번 걸로. 엄청 벌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요, 지금 뭐 강남에서 살고 있고요. 완전히 이 뭐 강남 전원주택 땅도 좌파에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재개발 이거 해갖고 돈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하는, 재건축하는 아파트 이거를 사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고향이 그쪽인가요? 그런가? 혹시 이쯤 되면 과학인가? 아마도 지금 평양에다가 딱지 사고 있을지도 몰라요. 평양에도 지금 딱지 사는 사람 있다고 있습니다. 김현철 씨는 우리가 지난번에 주제를 삼았었습니다만은 일단 사고의 틀,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부적절하다. and 인간적인 측면에서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또 그것을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정무직 공무원도 정치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장관이라면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게 인간에 대한 애정입니다. 인간에 네. 대한 존중입니다. 그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 정말 남북 관계를 그 틀에서 그럼 북한 주민에 대한 존중도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이 양반. 우리가 통일의 가장 큰 목표는 김정은 살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북한 주민, 그러니까 김정은의 노예가 되고 있는 2,500만 북한 주민을 위해서 통일하자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건데 북한 주민 인권에 대해서 저 사람 이야기하겠습니까? 네. 저 사고 틀로선? 자, 네. 고소민님이 아이들은 미국 유학 중이고 친북 반미에 네, 유학 애들이 중이더라고요. 둘 다 네. 미국 유학 중이에요. 아유, 참 여유가 박영선은 많으세요. 아이가 한 명 있는데 걔는 정말 미국에서 일본에서 이렇게 교육받고 여기서는 국제학교 그 세 식구인데 그중에 대한민국 국적은 박영선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이 분명히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따져야 되는데요. 상명여대 체육과에서 경희대 지리학과로 어떻게 편입이 됩니까? 경희대 체육학과라면 모르지만요. 이 점 꼭 따져야 되고 여러분들 많이 퍼뜨려 주세요. 그리고 이건 다 팩트입니다. 근데 김현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핵폐기보다 동결해야 된다. 네. 저는 여기에 꽂힌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다음에 그동안에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고 북한하고 사이만 떨어졌다. 아니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막 풀어주려고 난리를 쳤는데 북한이 변한 게 있습니까? 정말. 그리고 완오님 박영자 씨 아들님분 청문회에서 김현철 멱살 잡아야 됩니다. 정말 멱살을 잡으시면 안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싹 쏘아보고 정말 더불어 사람들 같으면 뭐 막 던지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핵 동결을 하자는 이야기는 정말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혹여나 저는 문재인 대통령 이하 청와대 사람들이 핵 동결로 끝내자. 대충 이대로 끝내고 요구했다고 우리 박수치고 끝내자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정말 우려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김현철 씨를 통일부 장관에 임명한다는 것은 뭐 생각이 비슷하니까 했지 않았나 싶고요. 저는 지난번에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 미국 정상회담에서 2차 하노이 회담이요. 거기서 네. 정말 핵 동결수에 끝낼까 봐서 정말 가슴 좋았습니다. 아, 이러면 대한민국 큰일이다. 우리가 핵을 가진 북한과의 평화 있을 수가 없다 했는데 다행히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현철을 인정한다. 이것은 이제 문정희 이야기했나요? 정세현 씨가 이야기했나요? 네. 그냥 미국하고는 별도로 우리 길을 가겠다는 것을 그냥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문정인이죠. 문정인 네. 이야기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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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야기는 김현철하고 사고 갔기 때문에 우리끼리 가겠다. 미국이고 국제고 다 나발이고 우리끼리 가겠다. 이 이야기인데 대한민국 5천만 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성리모님께서 정부에 간첩 많아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독하고 서독하고 통일하기 전에 한 10여 년, 15년 동안 여러분들이 꼭 읽어주시면 참 좋은 게 독일 통일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얼마나 많은 간첩이 있었는지 이게 다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읽다 보면요. 굉장히 비슷해요. 지금 상황에서 사람들 발언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성리모님이 저런 말씀 하시는 거는 충분히 제가 그 책 읽은 생각이 나네요. 네. 근데 2016년에 이 김현철이라는 사람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524 조치는 바보 같은 조치다. 그리고 추미애는 개성공단은 말하자면은 북한의 핵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에 이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거. 저는 정말 기가 막혀요. 추미애 씨는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 양반. 네? 아니, 제가 맞아 아는데. 네. 그 양반 좀 조용히 있다가 우리 김경수 씨를. 전에 한 말이에요. 아니, 이번에 네. 유튜브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네. 이번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랬어요? 저 전에도 이런 말 했잖아요. 이번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기사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 양반이 김경수 때문에 네. 현 정권에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혀놓고 조용히 사실 했더니 갑자기 유튜브 방송 추미애 TV라는 유튜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전 그걸 보면서 이 양반 갑자기 또 몸이 근질근질 하나 보구나. 아니 지역구가 지금 걱정되잖아요. 네, 오세훈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요. 네. 오세훈 선수가 꼭 반드시 추미애를 날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한당에서 공천할 때는 자객 공천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네. 누구를 날려야 된다 해서 이렇게 반국가적인 정말 이 매국노 같은 사람은 다 날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네. 우리가 지금 보면은 박광자 씨 이제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아까 많은 분들이 아드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한다. 일파만파님. 네. 추미애가 입 털도록 놔두죠. 문재인 탄핵 사유가 추미애 입에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박광자 씨 이 문제는 저희가 하나를 정리를 하고 이제 네. 세연의 문제로 돌아가도록 하겠는데요. 박광자 씨 아드님이 참 착잡하다 하면서 나와서 할 이야기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말 많이 끌어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그 아드님이 겪었을 심정적 그들의 정권 바뀌면서 또 일어났던 이야기들 좀 다 함께 귀를 기울여 듣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꼭 우리 정세현 얘기하고 씨 넘어가야죠. 전 통일부 장관이요. 네. 신동아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신동아 기사에서.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동아일보에서 단독 이런 보도를 했는데 보니까는 한미 연합훈련은 우리나라가 간곡히 부탁을 해서 네. 우리의 주장으로 그냥 취소가 됐다. 네. 뭐 우리가 알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돈 때문에 취소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다. 네. 우리가 주장을 했다라는 정말 내부 비밀을 저는 그렇지 않을까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혹을 속 시원하게 풀어줬습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엑스맨이에요. 근데 원래 정세현 씨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라며 또라이라면서요. 그래요? 전 잘 모르는데. 예, 막 이런 소문이 있던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까서. 그러니까요. 근데 엑스맨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는 트럼프를 굉장히 곡해하고 오해했습니다. 이 돈 때문에 동맹을 무슨 용병하듯이 하느냐 이런 말까지도 이제 미국에서도 나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러자는 참 이상했어요. 트럼프가 뭐 생각도 없이 중단한다 이렇게 얘기한 게 말하자면은 정세현 씨 말대로라면 우리가 그냥 붙잡고 늘어지고 그냥 간곡히 요청했다. 이게 뭐겠습니까? 완전히 바지가랑이 붙잡고서 이거 안 해주면 큰일 납니다 하고 그냥 매달리고 스토커처럼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이 이 정부의 진짜 얼굴입니다. 오로지 김정은, 오로지 북한. 북한은 정말 북한에다가 말하면 저는 이 정부의 목표가 비핵화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거는 뭐 아시겠지만 요즘 들어서 보니까 이 정부의 목표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만들어주는 게 목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부가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리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김재룡 씨, 네? 정세현은 조선족 아닌가요? 1945년 만주 출생이던데요. 아니 대한민국 뭐 옛날 정통 공무원 출신은 아니고요. 네. 통일부에서 연구원으로 서울대 정치학과 나온 다음에 연구원으로 있다가 어떻게 이제 공무원으로 옮겨 타가지고 이제 호남 출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전 정권, 김대중 정권 하에서 통일부 차관장,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하에서 장관이 된 분이시죠. 그런데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이 저는 이제 이 양반 들으면서 이 양반이 트럼프한테 무슨 뇌물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트럼프를 완전히 옹호해 준 겁니다. 저 이야기는. 그리고 한국 정부를 물먹인 거예요. 사실 저 이야기가 현 정부는 그 이야기 별로 하고 싶지 않았고 트럼프가 총대를 매니까 트럼프가 뭐 B1 폭격기 하나가 B2가 괌에서 날아오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 그러니까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트럼프의 생각도 일부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게 다인 것으로 해주기를 바랬어요. 우리 정부 빠져 있는 것으로. 그래서 트럼프가 우파의 비난이 트럼프가 받기로 바랬는데 내부적인 비밀을 까버린 겁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트럼프의 무슨 쉽게 말해서 대변인이 돼버린 거예요. 수석 대변인이 돼버린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곤혹스러운 것 이걸 떠나서 이 정부의 생각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세계에 보여준 것이죠. 자, 미국과 우리와의 연합훈련은 동맹이라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군사동맹, 훈련 없는 군사동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동맹 깰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군사동맹이 훈련을 같이 안 한다? 그럼 이름뿐이다. 그럼 이제 국내에 있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맥락상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이 이야기를 했어요. 했으니까 우리 정세현 씨 여권 내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 들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서울 구치소를 리모델링하고 좀 교도소를 좀 많이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정말 이번 정권은 핵 보유국 북한을 위해서 목표를 갖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 좌파에서 얘기하는 것이 핵을 가져야지 우리도 독립적으로 될 수가 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통일되면은 같이 이렇게 하는 건데 나눠 쓰는 건데 그걸 왜 막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핵 문제에 대해서 이 좌파들이 의외로 원자력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발광을 하면서도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 꽉 다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좌파들이 갖고 있는 근본 생각이고 그것이 문재인, 뭐 정세현, 뭐 문정인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십시오. 북한이 핵 가진 거에 대해서 하나도 비방한 적이 없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핵을 가진 건 방어핵이다. 이제 방어해서 이제는 통일됐을 때, 연방제 통일을 됐을 때 핵도 우리 거다. 이게 좌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좌파들은 핵 보유국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핵 보유국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정말 좌파들처럼 될까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일본도 대만도 뭐 온갖 나라 다 핵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거기에서 중간에 빼박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핵 보유국으로 가겠다는 문재인 정권 반드시 심판하고 응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자꾸 이제 좌파에서 통일되면 핵이 북한 핵이 우리 거 되는데 굳이 뭐 북한 핵 없애라고 할 이유가 없냐 이런 이야기. 특히 이제 젊은 아주 이제 뭐 상황을 판단 잘 못한 젊은 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북한 핵이요. 저거 우리 만들려면 우리 6개월이면 만드는 됩니다. 북한 우리가 핵을 못 만드는 건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핵을 갖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못 만든 거예요. 우리가 작정하면 6개월, 1년 만든 일이 있어요. 북한에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거요. 정확히 떨어지지도 않아요. 물론 이럴 때 북한에게 무섭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것보다 더 고성능의 핵을 우리는 언제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이런 핵을 지금 당장 때려 부수고 없애고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그 핵 보유국을 원하는 것, 문재인 정권 아느냐, 오늘 물음표로 여러분과 함께 막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통일해도 북한은 그 핵을 갖고 있는 거고, 연방제 통일을 하기 때문에 그 핵 여기에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